자, 실습 파일은 여러분들, 우리 엑셀 실행하시고요. 열기 하셔가지고 찾아보고, 로컬 디스크 실어 가시면요.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여기로 가면 되죠. 그 안에 계산 작업 사용자 정의함수. 자, 오늘은 사용자 정의함수 2조. 요 밑에 두 번째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자, 오늘도 우리 또 간만에 또 왔으니까요. 한 주 지나고 또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시면 프린트물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일단은 첫 줄을 치고 네모 박스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엔터 치면 N 펑크션이 생기거든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잠시만요. 일단은 프린트물 오케이 보시면요. 여러분들 네모 박스 첫 줄만 치면 N 펑크션이 생기죠. 그럼 좀 이따가 하고요.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셀렉트 케이스 부분을 쓰려 했죠. 그 할인의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 월 불이백 곱하기 할인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요 셀렉트 케이스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할인율 곱하기 그 할인의 계산식에서 할인율을 곱하는 요 값을 월 불이백 금액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넣을 거예요. 월 불이백이 20만 원 미만이면 이게 첫 번째 경우거든요. 그때 2% 입력하실 때는 여러분들 0.0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고 2%라고 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요까지가 첫 번째 경우에 할인액 구할 때 0.02를 할인율 자리에 곱할 거예요. 고가지를 딱 이렇게 슬래시를 딱 하시면 돼요. 근데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은 조건을 뭐 넣어야 되냐면요. 30만 원 미만으로 가면 돼요. 미만을 기준으로 가면 경계선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30만 원 미만으로 넣을 거고요. 두 번째 경우죠. 그때는 0.03을 곱할 거예요. 세 번째 경우 수는 40만 원 미만으로 갈 겁니다. 그럴 때 0.04. 40만 원 이상이면 여러분들 그 밖의 경우로 처리하면 돼요. K-셀스로. 그래서 0.0으로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기출 유형 2는요. 이 구문을 써야 되는데 미만을 기준으로 조건을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구문은 인수.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월 불입액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할인율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 인수 월 불이백을 딱 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죠. 비교율산자는 여러분들 2만을 넣을 거고 비교값은 여러분들 20만 원이라고 칠 거예요. 2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같다면 명령문에는 계산식을 넣을 거거든요. 그럼 FM 할인액이라는 요 사용자 정의함수에 월 불입액 곱하기 0.02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 자리. 요걸 좀 나중에 복사하셔가지고 갖다 붙이고 요 비교값만 바꾸면 되겠죠. 명령문 안에 곱하는 할인율도 변경되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제일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개발 로고 탭에 가서 코드 그룹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놔둬놓고 삽입 가서 모듈을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첫 줄 퍼블릭 치실 때 소문자로 치는 게 낫습니다. 펑크션 하시고요. 띄우고 FN 할 때 소문자입니다. 할인 앱 발로 열고 월 불입액이라고 치면 되죠. 엔트 치면 N 펑크션이 생기죠. 여기 이제 우리는 셀렉트 케이스 부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본문 한번 넣어볼까요? SLBCT 띄우고 케이스 띄우고 월불이백을 인수로 입력하시면 돼요. 월불이백하고 비교값하고 이제 비교할 건데요. 이제 첫 번째 경우 케이스 이즈 띄우고 IS입니다. 띄우고 미만 넣고 여러분들 20만 원 숫자 0이 5개죠. 엔터. 20만 원 미만일 경우라면 FM 할인액에는 어떤 계산식이 들어갈 거냐면요. 야를 복사해서 쓸까요? 타이핑하셔도 관계가 없죠. 오타 조심하시고요. 이걸 월불이백 곱하기 월불이백 곱하기 0.02를 곱하시면 됩니다. 요때 이제 실수하는 것은 오타밖에 없습니다. 요거 오타 없는지를 지금 할 때 확인하시면 되죠.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다음 인수 부분. 자, 근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두 번째 경우죠. 야, 두 줄을 복사해서 밑에 갖다 붙입니다. 두 번째는 30만 원 미만이죠. 2를 3으로 바꾸면 빠르죠. 그리고 할인율은 0.03이니까 2를 3으로 바꾸면 되죠. 또 갖다 붙이죠. 세 번째 경우입니다. 40만 원 미만이니까 2를 4로 바꾸면 되고요. 그때 할인율은 0.04. 근데 40만 원 이상은 그 밖의 경우로 처리하면 됩니다. face else, CAC, ELS. 그죠? 그 밖에는 이 명령문 복사해서 이쪽은 0.05가 되겠죠. 동결은 and select로 끝나면 됩니다. SELECT. 자, 그럼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코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복사해서 부분적으로 변경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닫고 대입을 해볼까요? H4셀에 가서 자, FX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범주 선택에서 사용자 전입 그리고 FM 할인액 방금 만들었던 함수 선택하고요. 확인. 월브리백이라는 주소만 첫 번째 주소만 잘 찍어주면 됩니다. 확인. 그럼 2,400이 나오네요. 밑으로 자동 채우기. 여기 결과죠. 그래서 에러 뜨는 경우는 오타랬죠? 오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타 조심하시고 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인수, 그 다음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그 밖의 경우죠. 자, 다중이표로 따지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그 밖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다중이표로도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때는 else if가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까지.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두 번째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잘 됐으면 사용자 정의함수 3으로 갑니다. 자, 일단 두 줄 나뉘 칠 거고요. 문제부터 보시면 평가는 합계가 350 이상이면 A 등급. 그 다음에 300 이상이면 근데 여기서 오타가 하나 있어요. 오타. 이 합계가 아니고요. 제가 바꾼다는 게 안 바꿨는데요. 합계를 지워버리고 사실은 총점입니다. 그 문제 보시면 평가는 합계가 돼 있죠. 이것을 제가 잘못 넣어놨어요. 총점이라고 좀 변경해 줍니다. 프린터물에. 비대면 수하신 분들도 여러분들 합계가 아니고 총점입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총점이 350 이상이면 나중에 이 주소를 찍을 거거든요. 그럴 땐 A 등급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다 슬래시 딱 하시면 되고요. 300 이상이면 B등급, 두 번째 조건이죠. 슬래시. 그 외에는 C등급, 그 밖의 경우. 그거는 여러분들 else로 최종 명령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만은 A등급, B등급, C등급을 표시한 다음에 뭐가 적혀 있냐면요. 뒤에 부분 코드 뒤에 두 글자를 붙여라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 구분 코드도 인수로 선언할 거거든요. 그럼 이 주소를 찍으면 이 데이터를 코드로 가서 야가 인식합니다. 여기서 요 뒤에 요 두 글자를 추출해서 A 등급이라면 A 등급 뒤에 65가 붙을 거예요. 그때 쓰는 여러분들 연산자가 문자열 결합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AND 연산자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라이트 함수 쓰라 했죠? 라이트 함수는 엑셀하고 똑같아요. 인수가 비변 인수죠. 인수를 받아처리해서 이게 바로 주소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엑셀에서는 오른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이죠. 인수는 나중에 구분 코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더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A 등급이라면 A 등급 뒤에 붙이기 위해서 야 먼저 넣어주고 라이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추가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조건은 다중 if거든요. 그래서 다중 if 구문은 여러분들 if 다음에 조건 1이 들어가고요. then 명령문 1.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 조심할 거 else if를 했죠. 조건 1을 넣고 그 다음에 명령문 2. 계속 이제 조건 추가되면 계속 else if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건이 두 개만 넣고 마지막은 그 밖으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else. 자, 그럼 명령문 안에 여러분 나중에 라이트 함수 제가 붙여서 넣을 겁니다. 같이 한번 코드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개발 로고 탭에 가서 비주얼 베이직. 이거 좀 귀찮으면 요 부분 퍼블릭 펑크션 fn까지만 복사를 합니다. 요것을 수정하지 마시고요. 이하를 쫙 드래그해서 fn까지 복사하고요. 삽입 가서 모드를 클릭 갖다 붙이고 요 뒤에 평가라고 넣고 여러분들 구분 코드 이제 프린터 보시면서 치면 되죠. 콤마 종점. 자, 이제 if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다중 형태인데 if를 넣어주시고요. 띄우고 여러분들 공점을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공점 인수로 선했기 때문에 코드 짤 때 넣을 수 있죠. 총점이 350 이상이면 띄우고 된. 그럴 때 FM 평가라는 이 사용자 전형수는 뭘 저장할 거냐면요. 이걸 여러분들 A 등급 문자도 비배는 쌍따 붙여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 A 등급 할 때 A가 대문자거든요. 소문자 치면 6점 날라. 그래서 여러분들 A 등급 입력하셨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엔드 연산자 7번 위에 있거든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엔드 연산자 넣고 그 다음에 right 들어갑니다. RIGHT 갈로 열고 어디서 오른쪽 어느 인수에서 추출할 거냐면요. 부분 코드. 여기서 오른쪽에서 뒤에 두 글자니까 뭐죠? 여러분들 여기 명령문 1입니다. 야가 조건 1이고요. 그래서 and 넣고 and는 이 뒤에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할 때는 복사하는 게 빠릅니다. 복사하시고요. 갖다 붙이고 자 이럴 때는 좀 조심할 것은 else if로 간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요 앞 if 앞에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요렇게 else 들어가요. 그 다음에 종점이 두 번째 조건은 300이죠. 300으로 바꿔주시고, 그럴 때는 A가 아니고 B 등급입니다. 이건 그대로입니다. 손댈 거 없고, 여러분들, 요 A를 B라고 바꾸면 되고요. 350을 300으로 바꾸면 되죠. 수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nter 치고, 그 다음에 else, 그 밖에는 명령문 1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마지막은 C 등급이죠. B를 지우고 C라고 바꾸는 거죠.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항상 좋은 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례는 and if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 좋은 결 안 하시면 에러 뜨고요. 오타가 나도 에러가 뜨고. 자, 여러분들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거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대입하러 합시다. 평가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fx 눌리시고요. 우리가 만든 함수 fn 평가 선택하고 확인. 구분 코드 주소 찍고 종점도 해당 주소를 찍어주면 되죠. 확인 눌리면 B등급 65가 나올 거고요. 밑으로 자동 치우. C등급 50, B등급 25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저까지가 출제 유형 3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출제 유형 4를 보겠습니다. 답안은 제가 올려놨거든요. 요 폴더 안에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출제 유형 4는 여러분들 뭐 커서 극인데요.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자,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영어 논술 상식을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주는 인수를 쓸 거고요. 그 두 번째 살펴보시면 비고는 영어 논술 상식 모두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엔드 관계예요. 조건 1, 영어가 80 이상, 조건 1이고 논술도 80 이상, 상식도 80 이상, 조건 3개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큰 조건 A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3개가 동시로 만족하는 경우라면 영어의 0.4, 논술의 0.3, 상식의 0.3을 곱하는 그 계산식을 넣을 거고요. 곱해서 다 더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빼기 상위권도 붙일 겁니다. 그럼 엔드 연산자 또 쓰이겠네? 그 외에는 빈칸. 크게 보면 단일입니다. 단일. 근데 엔드 연산자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출 유형 4는요. 단일 if 부분인데 엔드 연산자하고 엔드 문자 기랍 연산자 뭐 엔드니까 좀 헷갈리죠? 이거는 문자 기랍 연산자입니다. 두 개를 쓸 거예요. 빈칸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요. 연달아 쌍따옴. 그러면 큰 조건 A 안에 조건이 세 개가 AND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런 구조예요. 요즘 시험에서는 AND OR이 조건에 많이 들어갑니다. 음. 예전에는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그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가 어떤 패턴이냐면 어 단일이든지 다중이든지 if에서 여러분들 조건 안에 조건들이 AND나 혹은 OR 연산자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조건을 여러분들 입력하는 그런 형태예요. 3년 전에는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요. 단일에다가 다중 똑같은데요. if에 어, 하위 if가 삽입되는 구조. if한 if거든요. 여기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요 문제가 좀 사라지고 있어요. 이 문제가 이제 엔드와 이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엔드하고 조건 2와 조건 3이
OR로 묶어져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엔드와를 같이 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이픈은 제가 안 넣어놓은 이유가 요즘에 이 문제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안 넣어놨는데요. 제가 이 문제 오늘 한 문제 할까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요것도 알고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마저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요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명령문이 들어가고 그 밖에는 최종, 동결은 엔드. 요렇게 넣을 거거든요. 요것만 잘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개. 자, 그러면 우리 또 첫 줄 치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비주얼 베이직. 여러분들 퍼블릭 펑크션 fn 더 복사할까요? 똑같으니까. 복사하고 삽입 가서 모듈 갖다 붙이고요. 이 fn 뒤에만 달라지죠. 이고 갈로 열고 영어 콤마 논술 콤마 상식. 우리 비대면 수업하신 분들도 잘 안 되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if 갑니다. 띄우. 띄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영어부터 갈게요. 영어가 80 이상 조건 1. 띄우고, and 모두 때문에 and 관계거든요. 또 논술 또 입력하고, 야도 80 이상인지 검사할 거. 또 띄우고, and 마지막 조건 3은 상식 인수 입력하시고요. 이상 기호 넣고 80, 그다음 띄우고 된.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동시로 만족한다면 이 명령문이 처리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 FMP고 여기에 여러분들 뭘 저장할 거냐면 이걸 영어 점수에 여러분들 뭐라는 소리냐면 곱해랬죠? 곱하기 0.4 그 다음에 더하기 곱했던 값 다 더하라는 소리거든요. 논술 입력하고 논술 점수에 곱하 0.3 또 더하기 마지막 상식 입력하고 곱하기 0.3 이라면 되죠. 영어, 논술, 상식을 각각 곱했던 값에서 다 더할 거예요. 그 말입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그 뒤에 빼기 상위권이다라는 글자도 붙여라. 그 말이죠. 참, 엔드 연산자 없는데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붙일 수가 없으니까. 띄우고, 엔드 띄우고, 여러분들 쌍따옴 치고, 빼기 상위권이라고 쌍따옴표. 그래서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직도 문자를 붙일 때는 엑셀하고 똑같습니다. 쌍따옴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엔드 넣고, 이는 이렇게라고 딱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 else FM 비고에는 여러분들 빈칸은 연달아 두 번 넣어주면 됩니다. 공백 빈칸 똑같은 말이에요. 동결은 엔딩. 이때 여러분들 나중에 대입할 때 혹시나 첫 번째 셀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답입니다. 빈칸 때문에. 빈칸이 들어가는 명령문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때 땡겨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답 안 나왔다고 다시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땡겨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잘 하셨다면 닫고 저 대입하러 갑시다. J4셀에 가서 fx 그 다음에 fm 비고 확인 이제 요거 주소만 잘 찍어주면 돼. 영어 찍고 F3 논술 G4 상식은 H4 이 주소만 잘 찍어주면 되지. 그리고 확인 이럴 때 이제 시험장 가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왜 답이 안 나오지? 이 답이에요. 땡겨봐야 돼. 더블 클릭. 그죠?
빈칸이 있으면 이 빈칸 세 개 나왔다가 요렇게. 그죠? 또 빈칸 나왔다가 요렇게. 그럼 잘 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으로 이제, 책 내용 끝났는데, 여러분들 여기 옆에 더하기 있죠? 더하기 눌립니다. 문장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합입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중, 단일이 있는데, 제가 뭐, 다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뭐냐면, 다중이든 단일이든지, 단일이든 다중이든, if 안에 또 if가 적사 안에 하위표가 삽입된 삽입. 제가 다중 if를 쓰면 단일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다중 할게요. 다중 if 안에 여러분들 if 안에 또 if를 넣는 경우는 여러분들 문제 시험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 일단 if 다중 if 부문을 한번 또 적을게요. 조건 1이 들어가겠죠. 조건 1을 만족한다면 그죠? 그럴 때 처리할 명령문 1이죠. 그리고 두 번째 else if 해가지고 두 번째 if죠. 조건 2가 들어가겠죠. 명령문이. 그 다음에 최종 else 조건이 두 개라는 가정하에 최종 명령문이 이렇게 할게요. 동결은 and if. 지금 다중 하위표는 어디라는 겁니까? 문제마다 달라지죠. 출제형들 내고 싶은 대로 내겠죠. 이게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 예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인사 고과 시험을 합시다. 회사에. 인사 고과 시험.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토익 점수가 여러분들 800 이상 중에서 여기에 커말 점수가 90 이상이면 여기에는 여러분들 그냥 성진이라고 하고요. 토익 점수가 여러분들 700 이상, 우리 900이랄까요, 그냥? 이게 더 낫겠네. 800, 그다음 800 이상이면, 야, 커말 성적을 안 본다 합시다. 800 이상이면 여러분들, 야는 이분은 성진, 예비 성진할게요. 그 다음에 토익 그 외에는 토익 점수가 800 미만이면 탈락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그러니까 커말 점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 1이고 야가 조건 2고 0 그 밖으로 갑시다. 중에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900 이상 중에서 크말 점수가 90 이상 해당되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요, 성진이고 800 이상인데 크말 점수는 안 들어가요. 그냥 800 이상만 된다면 예비 성진. 그러면 크말 점수가 0점이든 100점이든 900점은 안 되지만 토익 점수가 800 이상이라면 다음 예비 성진을 합시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성진 시험에 달라. 이럴 때 여러분들 야가 조건 1이고요. 야가 조건이 조건 3인데 요 조건을 만족할 때 야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진.
그 다음에, 어, 이상학 성진이고요. 그러면 그 외에는, 그러면 요거 한개 더 넣어야 되겠죠. 여기 하위퍼가 들어간다면 또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커말 점수가 90 이상이면 성진. 그 다음에 여러분들 80, 그냥 90 미만이면, 이렇게 할거든요. 미만이면 여러분들 요것은 그냥 90 이상이면 그냥 약간 문제를 바꿔서 고속 승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90, 요거는 80 미만, 80 이상이면 야는 아니 90 미만이라. 90이면 너무 많으니까 80 이상이면 그냥 90 이상인 고속 승진인 거예요. 그 외에는 그냥 승진. 자, 그러면 여러분들 900 이상 점수 중에서 90 이상이면 고수진이고요. 900 이상은 받았는데 90 이상이 안 되면 그냥 일반 성진을 할까요? 이렇게 잡죠. 자, 이럴 때 이제 만약에 문제를 한번 그냥 맞춰봤는데요. if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퍼블릭 해가지고 이 사용자 정의함수는 뭘로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미리 제가 두 줄을 적어 드려야 되죠. 이걸 조금 제가 사용해서 두 줄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 좀 해서 이렇게 두 줄이 제시되어 있다 치고요. 요거는 FM 송진 여부라고 여기는 토익 콤마 커널이랄게요. 그리고 and 펑크션 이렇게 두 줄이 나왔다는 것은 자 그리고 데이터는 좀 입력하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트 1을 추가했죠. 더하기 늘려가지고 A1 셀에 그냥 4, 5명이라 할게요. 4, 5명 다, 나, 다, 라 이거 할까요? 토익 점수가 있고 커말 점수가 있고 이것은 성진 여부를 합시다. 토익은 900, 연습이니까 800 이렇게 순서대로 칠게요. 600 이런 식으로. 커말은 90, 80 뭐 이런 식으로 좀 치겠습니다. 이런 두 개 잡아서. 데이터는 제가 아주 평범하게 단순하게 쳤습니다. 패턴을 보기 위한 연습이니까요. 이렇게. 그럼 이 사원은 고속 승진이고 한 개 더 예를 들어서 900 요 20점이 낮게 그렇게 좀 해야 되겠어요. 야는 910점이 낮게. 그럼 이 사원과 이 사원은 여러분들 900 이상이지만은 여러분들 커말 성적 때문에 고속이고 일반 성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800 이상 예비 성적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일부러 700을 여러분 좀 바꿀까요? 850이라고요. 야는 750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920, 910, 850, 750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보속 성질이 나와야 돼요. 그죠? 미리 우리가 그냥 보면 야는 일반 성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는 예비 성질이 될 거고 왜 800 이상은 받았으니까 800 미만은 야 탈락이 나오면 맞겠죠. 검토해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토익 점수가 여러분들 900 이상이면 이상 겨놓고 여러분들 900, 100,
그때 중에서 커말 점수를 볼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게 명령문에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900 이상은 받았는데 커말 점수에 따라서 이 사원은 보속 승진할 수 있고 일반 승진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 요거가 하위프입니다. if 하는 if. 그 하위프 구조는 단일 형태죠. 그러면 여기에 하위프를 제가 넣어보면 if. 자, 여기에 커말 성적이 90 이상이면 네, 이게 하위프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FM 성진 여부라는 사용자 전형수에 뭐가 저장될 거냐면요. 여기에 고속 성진이죠. 그게 아니라면 else. 하위판에서는 단일 형태로 갈 수밖에 없죠. 그 위에 92, 제가 잘못했죠. 이상인데 이렇게 했네요. 요거 초과를 넣어놨네요. 그러면 90 이상이면 고속 승진이고 그 밖에는 여러분들 FM 성진 여부에는 일반 성진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하위판 안에서 동결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겁니다. 요 if 안에 if가 들어가 있는 이 구조 조건 1에 들어갔죠. 여기 하위프예요. if 안에 if. 어. 그리고 이제 토익이 900 이상이 아니고 이제 800 이상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 야를 복사해서 두 번째 큰 조건 두 번째죠. 그럴 때는 else if로 가야 됩니다. 토익이 800 이상이면 야는 그 말 성적을 안 보고 그냥 예비 승진을 할게요. 야는 예비 승진. 그럼 800 이상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그 밖의 점수들은 미만 점수겠죠? else 그 밖에는 800 이상 안 되는 사원들은 최종 명령문 탈락이 되겠습니다. 동결은 엔드입니다. 자, 엔드프가 두 개 나옵니까? 아, 요것은 하위 if의 종결이고요. 요 if는. 그죠? 명령문 1 안에 들어가 있는 if입니다. 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900 이상의 경우는 보석이냐 일반이냐. 그런데 그 외에는 두 번째 조건은요. 점수, 토익 점수 뭐잖아요? 800 이상이라면 예비성진. 그 다음에 else 그 밖에는 나머지는 800 이상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탈락.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서 잠시 가서 비주얼 베이직 이 부분을 좀 복사를 해가지고 좀 써먹겠습니다. 그리고 삽입 가서 모듈 요게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두 줄 FM 성진 여부 괄호 안에 토익과 커마를 인수로 받아치를 할 거예요. 야를 여기에 코드 첫 줄에 넣어줘야 되죠.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요 부분을 입력하면 되겠죠. if 다음에 토익 900 이상이라면 then. 그리고 여러분들 요 보통 하위 if 들어가는 구조는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뭐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요. 구분해주겠어 이렇게 한 개 넣잖아요. 그걸로 탭키 눌리면 안에 들어갑니다. 네,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잘 들어와요. 이 같은 요 행이 같은 줄에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들어쓰기를 한다고 본대요. 하이프는.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 커말이 여러분들 이거죠. 커말이 90 이상이라면 된 더 그럼 그 라인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FM 성진 여부. 그를 여기에는 이걸 고속 성진이라고 하면 되겠죠? 고속 성진. 그 밖에는 야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일반 성진이라고 하겠습니다. and 동결은 and.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백스페이스 키 딱 누르면 앞으로 갑니다. 야는 요 첫 번째 조건에 명령 1에 처리할 내용이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두 가지 요것도 여기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else if인데 요때는 요거 복사해서 써도 되죠, 여러분들.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여러분들 앞에 else if죠. 토익이 800 이상이면 요때는 요것도 복사해서 좀 써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요 자리에 여러분들 갖다 붙이고 그냥 예비 성진이라 했죠. 예비 성진. 그 다음에 800 이상 다 안 되면 그 밖에 800점 미만인 사원들은 else FM 성진 여부에는 결과적으로 탈락이라고. 동결은 and if.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명령문 1에 하위프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조건 명령문이 그 밖에 채우면 동절은 and 이렇게 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이건 간단한 예지만 여러분들 이 요 하위프가 올라가서 요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음. 그래서 어디든지 삽입되는 구조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게 들어가. 요게 하이프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나올까요? 닫고. 자, D2셀에 가서 해볼까? FX. 그리고 FM 성진 여부 선택하고 확인. 토익 찍고, 커말 찍고, 확인 누르면 요대로 나와야 고속이 나오죠? 땡겨볼까요? 그럼 요대로 나오면 맞죠. 그죠? 그래서 if 안에 if가 하위 if 들어가는 거죠. 요것이 여러분들 보면 그 2011년, 2021년도 기출부터 좀 나오죠. 음, 여러분들 이 구조가 있다는 것도 알고 하셔야 됩니다. 하위 들어가는 구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일은 닫아버리면 되고요. 프린트물 7페이지 보시면 배열 수식 문제 열겠습니다. 거기에 계산 작업 배열 수식을 여시면 돼요. 제가 옆에 답안은 다 넣어놨는데요. 일단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좀 약간 설명이 또 필요하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자, 배열 수식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죠. 두 문제.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근데 출제 형태는 여러분들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 그다음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 혹은 배열 함수도 있거든요. 배열 함수가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요. 난이도로 따지면 일반 함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야가 좀 더 높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은 공식이 배열 수식은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배열 수식이 뭔지부터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배열 수식은 일단 배열이라는 뜻은 범위거든요. 그러면 범위끼리 연산 기능을 사용해서 계산을 수행할 건데 이제 시험에서는 조건이 개입되는 됩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의 종결은 약속된 게 있습니다. 엑셀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복사해요. 이 종결이에요. 그러면 수식 맨 앞과 맨 뒤가 중괄호 기호가 붙어집니다. 왜냐하면 배열로 계산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옆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다 치고요. 일단은 일부분인 단가가 있고, 여러분들 수량이 있고, 여기는 다른 부분이 더 칩시다. 음. 그리고 단가는 여러분들 요 정도만 세 가지만 해볼게요. 옆에 뭐 데이터가 딴 데이터 있다고 치고, 요렇게 테두리를 놓고 제가요. 그럼 단가가 1,000원이고, 수량이 10개고, 단가가 2,000원. 그 다음에, 수량이 20개, 3천은 30개를 하겠다. 근데, 여기서 구할 것은, 데이터가 밑에 많다고 치고, 총 가격을 계산을 좀 하고 싶어요. 그, 물론, 여기에 가격이라는 어떤, 필드가 있으면, 여기에 요거 곱하 요거 해서, 여기에 합계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여기는 다른 데이터가 있다 치고,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방에 배열과 배열을 잡아서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음. 그러면 만약 가격이 있다면 우리가 면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있으면 이 가격이 합계를 구한다면 여러분들 면에서 썸한다면 일반 수식어이니까 그죠? 그냥 합계 함수 가지고 다 더하면 되니까. 그럼 이 값을 배열 수식으로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와. 그러면 이 배열하고 이 범위 1과 범위 2의 연산관계는 곱하기입니다. 곱했던 값에 대해서 인수가 나오잖아요. 그 인수에 대해서 다 더한 값이죠. 얘를 어떻게 배열로 처리하느냐. 그럼 일단 합계함수는 썸이니까 갈로 열고 배열 1하고 배열 2는 어떤 관계다? 곱하기. 배열이죠. 범위 2죠, 범위 2. 그리고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요. 한 방에 구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서 배열 수식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니까 배웠는데 선생님 이거 왜 써야 됩니까? 합격인데 왜 사용하나요? 왜? 그죠? 다르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배열 수식 계산하는 사원하고 이렇게 해서 사원하고는 급수 차이가 나죠. 요거는 그냥 기초. 이렇게 계산해서 빠르게 계산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열 수식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배열 수식 아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한다는 소리죠. 그것 때문에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조건이 개입되는 형태로 이제 배울 건데, 우리 배열 수식이 이겁니다. 배열과 배열끼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배열 수식 쓰는데 좀 빠른 계산을 위해서 쓰는 거죠. 한 방에 구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험에서 배열 수식에 대한 기초가 좀 들어가는데, 배열 수식은 공식 큰 틀에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배열 수식은 괄호의 개수가 참 중요합니다. 괄호를 자동으로 안 닫아주거든요. 그래서 괄호의 공통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원칙을 제가 한 개, 몇 개 만들어 드리면요. 나중에 조건 넣을 건데 조건은 무조건 괄호 묶을 거고요. 원칙이는요,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지 않을 겁니다. 이 공통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본 정리해서 여러분들 조건과 조건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럼 조건과 조건의 관계가 동시만족이 있고 한 가지만 만족해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OR 관계는 AND 관계거든요.
동시만족은 연산의 관계는 곱하기입니다. 조건과 조건이 논리 곱 연산이 바로 AND 관계거든요. 곱하기가. 근데 한 가지 만족할 때 OR 관계는요, 논리 합 연산이면 더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AND 같은 경우는, 동시만족 같은 경우는 95%입니다. OR은 더하기 연산 관계는 5%입니다. 이게 다 곱하기로 보면 돼. 시험에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조건과 조건의 관계는 AND 관계가 있고 OR 관계가 있다는 소리죠. 음. 그것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 보고필 때 있잖아요. 이면서 그죠? 이고 모두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는 여러분들 연속범위나 이런 관계는 다 동시만족 관계고요. 한 가지 만족은 여러분들 뭐 이거나 또는 뭐뭐와 이런 관계가 OR 관계 알겠습니까? 그래서 곱하기냐 더하기냐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열 수식 공식 5가지 우선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배열 수식 공식 1번입니다. if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참조로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시면 출제 유형 1번 문제는 if가 들어가 있는 배열 수식이고요. 출제 유형 2의 1번은 if가 없죠. 어, if가 주어질 경우, 주어지지 않을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if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단 함수명이 먼저 들어가고요. 자, 가로수 알려드리겠습니다. if 다음에 가로를 두 번 열고 두 번 닫은 거. 이 원칙만 지켜주면 돼요. 그러면 가로 때문에 에러가 안 뜹니다. 가로 원칙 if가 쓰는 경우 여러분 요거는 공통사항이고요. if를 사용한 경우는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산 범위는 가로로 묶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조건은 가로로 묶을 거고요. 아까 위에 공통규칙입니다. 묶고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지 않을 겁니다. 그럼 쌤 저는요 가로를 묶고 싶은데요. 써도 돼요. 쓰면 원칙에 달리죠. 그럼 뭐 가로를 썼던 분들은 세 번 닫아요. 음. 가로를 안 쓸 겁니다. 계산은 안 묶을 거란 소리죠. 그럼 참조로 if 다음에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의 시작이거든요. 음. 그리고 조건은 가로로 제가 묶을 거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 열고 두 번 닫아주면 에러가 안 뜨고요. 중요한 것은 콤마 계산범위입니다. if를 쓰는 경우는 콤마 계산범위고요. 그 다음에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공식이죠. 함수명 다음에 두 번 열고 한 번 닫을 겁니다. if를 쓰지 않는 경우는요. 가로 원칙입니다. 함수명 다음에 가로를 두 번 열고 마지막에 한 번 닫는다. 그럼 가로가 딱 맞아떨어져요. 그 대신 조건은 무조건 가로로 묶을 겁니다. 계산법은 가로 안 쓰고 if가 없으면 곱하기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왜 if가 있으면 콤마고 if가 없는 경우는 왜 곱하기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 조건이 동시로 만족하는 관계 아닙니까? and니까 곱하기. 야가 트루 나올 때 요게 같은 행에 있는 숫자로 가서 그 숫자만 골라서 오는 거예요. 엑셀이. 그 숫자를 이 함수 합계라면 합계를 하겠죠.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만약에 어떤 조건에 관련된 조건 1 결과와 조건 2 결과가 있고, 요게 수량이랍니다.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간단하게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만 하고요. 그러면 요 배열, 요 안에서 조건 검사를 동시로 할 거거든요. 그럼 야는 조건 검사할 때만 true가 나왔어. 야도 true가 나오고요. 야는 true, 야는 false가 나왔습니다. 검사할 때. 야가 true가 나왔다면. 그럼 이
조건일 관련된 배열안의 논리적 결과고야 조건이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일과 조건이가 동시로 만족하는 경우거든요. 동시로 만족하는 경우는 이 행하고 이 두 개 행밖에 없어요. 그럴 때 야가 숫자가 10, 20, 30이라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로 만족할 경우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면 그러면 요때 if하고 sum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배열 수식으로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 일단은 if가 있는 경우는요. 콤마 계산 범위거든요. 그럼 조건을 동시로 만족하는 경우 노란색 넣어드리면 요 행과 요 행이잖아요. 요 행에 있는 수량 야를 갖고 올 거고요. 야도 야를 갖고 올 거예요. 30. 그러면 썸이라면 이거와 이거만 인식해서 더해주면 40이 나오겠죠. 그것을 제가 별 수식으로 한번 보면 함수는 합계니까 함수명은 썸이고요.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일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게 조건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뭐 결과만 제가 잡아 나왔던 결과 요거만 잡아보겠습니다. 야가 조건이래 결과 논리값이다. 갈로라고 곱하기 조건 2의 결과 이것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가 곱하기 동시로 만족하는 경우는 이거와 이것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럼 요거와 이것이 수량이 합계니까 수량이 계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콤마 여기 t값이라고 보면 돼요. t값 수량 범위를 잡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f값은 콤마 0을 넣어주는 게 필기 시험이에요. 실기에서는 f값 안 넣어도 됩니다. 갈로를 두 번 열었으니까 두 번 닫아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 가로가 항상 시커멓게 끝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그러면 4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같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if가 빠지고 some만 사용한 배수식으로 구하라. 야도 40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런에서 함수 sum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1 결과 잡았고요. 곱하기 갈로 열고 조건이 결과를 잡았습니다. 갈로 닫고 if가 없으면 곱하기 계산범위거든요. 그리고 두 번 열고 한 번을 닫아주면 가로수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컨트롤 시프트. 그럼 왜 곱하기냐? 콤마는 여러분들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가 t값이니까 그것만 골라서 계산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되는데 야는 왜 콤마를 찍으면 안 되냐 이거죠. 콤마를 찍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야는 지금 안에 인수들이 다 요 크게 보면 썸 안에 보세요. 요 썸 갈로 안에 인수들이 다 곱하는 관계예요. 그 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우리가 true를 곱하기 하면 에라가 뜨는 게 아니고 1이 되고요. 원래 true가 1값이거든요. 1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펄스는 0값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가 똑같아요. 다 곱해보겠습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10이 되죠. 그리고 이거 곱하기 하면 이 0을 곱하면 이기서 여러분들 0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값은 계산이 안 되죠. 왜? 0이 될 거니까. 땡겨볼까요? 이렇게. 야를 빼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기서 콤마를 찍었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안 되고 이거는 곱하기 하면 1이 나오고 근데 이 수량은 콤마를 찍었으니까 야가 인수로 들어가요. 요것이. 야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 곱하기 0이 되겠죠. 0, 콤마. 야, 20이 계산이 돼버립니다. 인수로 들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 야는 1이 되죠. 콤마 30, 1, 콤마 30. 인수가 두 개가 돼야, 총 세 개가 돼야 되는데 0은 계산 안 될 거니까
이거도 들어가고, 이거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40이 나와야 되는데 6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게 콤마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완전 달라져 버리죠. 말이 안 돼. 이거는 계산이 되면 안 되거든요. 0을 쳐야 돼요. 계속 곱하기 합니다. 그럼 결과가 여러분들 같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쓴다는 것을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if가 없으면 여러분들 곱하기 계산법이 중요합니다. if가 없으면 곱하기 계산법이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법입니다. 이거만 외우시면 돼요. 음. 가로 원칙만 여러분들 잘 외워주면 됩니다. 그냥 if를 쓰는 경우고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 if를 쓰는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하게 돼 있습니다.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인원수라나 개수. 자, 배열수식 공식 3입니다. if를 사용하는 경우는 함수명이 들어가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야는 1이 콤마 1이 들어가고요. 일씩 카운트 올리기 위한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원래 0이 생략될 때 있죠? 그러면 썸이라면 인원수의 0은 제외되잖아요. 그죠? 일씩 올라가는 개수니까. 콤마 1이고 if가 없는 경우는 공식 4인데요. 조건이 두 개인 경우는 여러분 일단 곱하기 1입니다. 요거는 콤마 1이고 개수는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개수 구할 때는 곱하기 1이거든요. 그럼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곱하기 1은 생략 가능합니다. 왜? true면 야가 1이 되거든요. 야는 굳이 1을 곱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다섯 번째입니다.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조건이 한 개인 경우 왜 반드시 곱하기를 해줘야 되느냐? 곱하기를 안 해주면 얘가 true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카운트 올릴 수 없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건 1, 조건 2가 있다면 야를 제가 여기로 가서 인원수를 구하기 위해서 잠시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별 무리가 없어요. 만약에 썸을 써가지고 인원수 조건을 1과 2가 동시로만 만족하는 셀의 개수로 한다면 하나, 두 개잖아요. 그럼 if를 쓰는 경우는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1 결과하고 곱하기 조건 2의 결과 보이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콤마 1을 넣어주면 되죠. 갈로 두 번 닫고 컨트롤 시프트. 그러면 한 명, 두 명이잖아요. 두 개 맞지 않습니까? 동시에 개수는 하나, 둘. 그런데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들 요 if를 빼고 갈로 두 번 열고 여러분들 한 번만 넣으면 되거든요. 곱하기를 생략 안 하면 이러면 이거 곱하기 요 배열과 이 배열의 관계는 곱하기 동시만족 아닙니까? 1, 0, 1이 나올 거니까 0 합계를 내면 얘가 나온다. 그리고 제가 같이 보면 이가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개인 경우는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면 한 개, 두 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if를 쓰는 경우는 여러분들 별 무리는 없죠. 갈로 두면 조건이 한 개인 경우죠. 한 개만 잡았어요. 그러니까 콤마 1 하면 되니까 갈로 두번다. 그럼 당연히 2가 나오기. 근데 if를 쓰지 않은 경우는 이제 빼고 갈로 두 번 열고 다음에 요 뒤에 제가 곱하기 1을 안 했다 칩시다. 그냥 갈로만 땄어요. 그럼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세 개의 합계를 내는 것과 똑같아요. 논리값은요, 이 자체로 요거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요 컨스턴트 치면요,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오죠. 이것은 일반 함수에서 이거 똑같습니다. 썸을 써가지고 인수 나왔던 값이 이 배열과 똑같죠. 이거 잡으면 뭐 합계 대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야를 여러분들 곱하기를 해주는 이유가 야를 1로 바꿔주기 위한 거죠. 야, 2 다 해놓고 제가 곱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트루잉 곱하기 1하면
true에서 연산식 곱하기를 해주면 야가 1로 인식하거든요. 연산식이 곱하기가 들어가. 그럼 엔터 치면 1이 됩니다. 그럼 땡기면요. 야는 0 곱하기 1과 같습니다. 0이 되고 1이 되죠. 이 합계를 내면 하나, 두개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 한 개인 경우는 곱하기를 해줘야지 카운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여러분 헷갈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곱하기 1. 헷갈리면요. 생략 가능하다는 말하면 됩니다. 곱하기를 해줘야 돼요. if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할 경우는 콤마 1이라는 거. 그러니까 콤마가 들어가면 if가 있는 경우고, 곱하기가 들어가면 if를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럼 계산 범위는 콤마 계산 범위고요. if가 없으면 곱하기죠. 콤마냐, 곱하기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음, 이 다섯 가지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이 함수명이 달라질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함수 공식 다섯 가지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거는 3일 할게. 세 번째는 배열 수식에서 사용하는 조건 입력 순서입니다. 입력법. 조건 입력 첫 번째는 배열 수식은요, 주소를 찍지 않습니다. 범위를 한 방에 가져가요. 여기서 이 주소에 있는 값이 여기로 가서 논리적 검사를 해버립니다. 한 방에. 그래서 조금처럼 여기 한 방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 함수에서는 주소 찍고 비교 연산자 들어가고 숫자나 문자 입력하잖아요. 근데 별수식은 제일 많이 나온 패턴이 요겁니다. 요거하고 여러분들 3번이거든요. 참조 범위 우리가 이 셀 주소의 데이터를 검사할 번호라고 보면 돼요. 조건으로는. 요거 가서 제한 만족하면 true고 셀에서 만족하냐 펄스가 이렇게 다 지키거든요. 요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참조 범위 잡고 비교연산대 들어가고요. 직접 비교값을 입력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숫자는 똑같이 쌍따옴에 안 치고요. 문자는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함수를 사용해서 참조 범위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원래 참조 범위에서 셀 주소에 있는 값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말은 부분적 데이터만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일 많이 나온 함수가 팩트 함수입니다. left, right, mid거든요. 부분적으로 추출할 수 있죠. 그래서 left는 일반 함수에서는 셀 주소가 공식이지만요. 배열 수식에서는 이 부분이 다 이걸로 바뀝니다. 참조 범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에요. 어떤 코드가 A001이 있다면 B001, C001. 그 어떤 주소에서 A, B, C만 이게 찾아야 될, 야가 여기로 가서 A를 찾아야 돼요. 근데 A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딴 데이터 들어가 있죠. 그럼 야가 못 찾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A만 찾는다면 부분적으로 이 데이터를 A만 추출한 값으로 미리 만들어줘요. 참조 범위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만드는 과정이 요겁니다. 저는 레프트 제곱, LFT 해가지고요. 그리고 주소를 찍는 게 아니고 참조 범위를 통째로 잡는 거죠. 여기서 왼쪽에서 한 개만 한 방에 구할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새로운 참조본이 되는 겁니다. 일부분만 추출해서 이거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하가 여기 가서 직걸 찾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함수입니다. 이렇게. 일반 함수 쓰는 경우는 부분적 데이터만 필요할 경우. 그때 쓰는 경우가. 마지막으로 조건입법사는요, 참조 범위가 들어가고 비견산자, 일반 함수를 써서 결과값이 나오겠죠. 야가 여기로 가서 찾는 겁니다. 이게 패턴은 총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확실한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서 볼 건데요. 이제 문제 대입하면 이게 약간씩 패턴이 보입니다. 일단은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배열 수식에서 사용하는 범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참조 범위. 참조 범위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 이 말은 이 조건이 보시면요. 제일 앞에 다 참을 잡지 않습니까? 이 하나가 여기로 가서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이와 같은 걸 찾는 거죠. 음. 참조 범위하고 여러분들 계산 범위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할 범위는 여러분들 뭐뭘 계산하시오 할 때 잡는 범위예요. 이 두 범위는 여러분들 고정입니다. 왜? 우리는 표일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딴 데서 구하거든요. 그럼 떨어져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참조 범위는 항상 고정입니다. 근데 계산 범위는 80%는 고정인데 혼합 참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행만 고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옆에 또 다른 계산 범위가 있을 경우예요. 그럴 때 행만 고정시키고 열을 풀어주면 야도 같이 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혼합 참조를 쓰기도 합니다. 음, 무조건 고정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고정이에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배열 수식의 종결은 여러분들 컨스트레인트고요. 그 조건의 힌트는 배열 수식에서 무슨 별이 나옵니다. 조건의 힌트. 자, 그렇다면 요것을 여러분들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계속 보셔야 되고요. 자, 문제 속에서 이 패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닫고 제가 배열 수식 1번을 보시면요. 프린터물 먼저 봅니다.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 표일, 이 표일은 용도가 뭐냐면 데이터를 사용할 용도입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데이터? 그것은 성별돼 있죠? 성별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표일에 보면 성별은 어떻게 요 안에 보면 선수 코드 안에서 보시면요. W는 여자고요. M은 남자거든요. 이 성별이에요. 성별로 순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표 2에서 여기서 여기서 결과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문제 보시면요. 성별은 조건 1입니다. 조건은 요게 지금 주소가 여기 적혀 있어요. 조건에 사용될 셀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것은 스몰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스몰.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작은 기록, 계산문제 잡을 때,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그 숫자입니다. 조건에 사용될 주소는 아니에요. 원래 시험에서는 왼쪽과 위쪽이 조건이 두 개가 제시된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얘는 조건을 쓸 경우가 아니고 스몰에서 K 값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 함수를 또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일반 함수부터 정리해드리면요. 서머 함수는 일반 함수에서는 범위 코마 k입니다. 범위에서 k번째 작은 값이에요. 이건 했던 적이 있었어요. 레프트 함수도 많이 했었죠. 왼쪽 기준에서. 자, 이 두 함수가 배열 수식에서 사용된다면 어떻게 바뀌느냐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조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성별. 성별로 여러분들 레프트 함수 써가지고 요 M이 여러분 우리가 이하가 지 것을 찾을 수 있는 참조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용자가 이렇게 잡아주면 못 찾습니다. 왜? W 알아서 찾아라. 그게 아니고요. 사용자가 이 선수 코드 요 원래 참조 범위에서 일부분인 앞에 것을 추출한 값을 만들어줘야 돼요. 야만 추출해 주고 찾아라. 이래야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패턴에서 조건 입력 순서에서 요것을 설명한 적 있죠? 조건 입력법 3이 일반 함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참조문을 사용해서 그런 경우는 일부분적
데이터 필요할 때. 그때 쓰는 게 요겁니다. 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요것도 우리는 요거만 필요하거든요. 요거만. 요거만 탁 추출해주면 야가 우리 주소를 탁 찍으면 야가 골로 가서 M만 찾는 거죠. M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 아닙니까? 제가 삽입해가지고 그러면 수식에서 만들어주는 과정을 잠시 결과를 보여드리면 나중에 이렇게 할 거거든요. 레프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추출한 모양새가 이거예요. 참조 범위를 잡아줄 거거든요. 야는 이제 여기서는 떨어져 있는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밑으로 내려서 자동 처리할 거거든요. 한 방에 다 구할 거예요. 그럴 때 떨어져 있는 참조 범위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나중에 할 때. 콤마 1이죠. 갈로 닫고 어 제가 컨셉 엔드 치면요. 이렇게 추출된다는 소리예요. 수식에서. 요거는 조건의 일부분에서 이렇게 인식한다는 소리예요. 추출한. 그러면 여기에서 M이 가서 직을 찾겠죠? 아니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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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F. 이런 식으로 논리적 결과가 쫙 나옵니다. 그것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조건 1에서 뭘 써야 되냐면요. 레프트를 써야 됩니다. 레프트. 자,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할 거고요. 그럼 새로운 참조 범위를 지정할 때 이거는 고정입니다. 그다음 계산 범위는 기록 범위거든요. 기록 범위. 여러분들 서물 함수가 배열 수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쓰이냐면 이 함수명이 학교면 이게 썸이 들어갈 건데 지금 이 문제는요.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그걸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함수명이 들어가고 갈로 열고 if를 쓰는 경우는 갈로 두 번 열고 원래 여러분들 야를 계산하면 두 번을 원래 받는 거죠. 근데 small하고 나중에 large도 나오거든요. small과 large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k라는 인수가 추가됩니다. 야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써버리면 엑셀은요.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 범위를 찾아서 숫자를 인식했어요. 이렇게. 그래놓고 것이에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럼 엑셀이 야 스물은 K값 넣어주세요. 요구를 하죠. 엑셀이. 왜? 인수가 한 개 빠졌느냐라고 에러를 떼어버립니다. 왜? 스물은 K라는 인수가 필요하거든요. 요소 몇 번째로 작은 값을 찾은 소리인지 그 명령을 사용자가 안 넣어준 거예요. 그 대기 상태예요. 어, 이게 만약 민이라면 최소값이라면 맞바로 찾는 거죠. 제일 작은 값을. 근데 야는 두 번 안 닫고 한 번 닫고 콤마 K를 넣어주고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공식이 서머라고 라지는요 요 인수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콤마 K하고 마지막 가로를 닫아준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딱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를 찾았겠죠? 여기 1이 들어가면 첫 번째로 작은 값을 탁 나올 거고 야 2가 들어가면 두 번째 골라서 갖고 오겠죠? 그래서 K가 들어가요.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요까지가요?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K번째 작은 값을 받으라. 요 K라는 요 자리에는 과연 어떤 주소를 넣어야 되냐면요. 거기 바로 여러분들 이 주소입니다. 이 주소.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공식, 역시 공식. 그래서 K 자리는 왼쪽 셀 주소를 찍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배열 수식은 혼합 참조를 말씀드렸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식을 넣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식을 넣으면 여러분들 요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에다가 밑으로 내릴 거거든요. 한 방에 구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이 주소는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열 방향으로 이 주소는 바뀌면 안 됩니다. 왜? 야는 밑으로만 바뀌어야 돼요. 왜? 이거 구할 거예요. 근데 야를 요 오른쪽 방향 열 방향이거든요.
열을 고정을 안 시키면 나중에 요게 식을 나중에 보면 이게 K 값으로 인식할 주소가 이 주소인데 이 주소로 인식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가 똑같습니다. 이 주소를 찍었잖아요. 제가 고정을 안 시켰죠. 혼합을 안 했죠. 그러면 여기 나오고 땡겨 볼까요? 이렇게 나오면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보세요. 이 주소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얘가 I3을 인식하잖아요. 얘가 따라오잖아요. 그죠? 혼합으로 써야 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전제가 한 가지 적어드리면요. 자동 채우기 할 경우인데 여러분들 우선 왼쪽 셀 주소하고 위쪽 셀 주소를 우리가 자동 채우기 하는 경우는 주소 형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는 왼쪽 주소를 찍는 경우는요. 왼쪽 셀 주소는 무조건 열만 보십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 오른쪽 당길 때 왼쪽 주소를 찍었을 때 하면 따로만 안 돼요. 열 방향으로. 밑으로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만 보죠. F4키 3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쪽 셀 주소는 아래쪽으로 당길 때 그때 위쪽 셀 주소도 무조건 행만 보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주소를 찍었는데 우리 여기 당겼다가 다시 여기 해서 내려올 거거든요. 자동 채우기로. 이 주소가 밑으로 따로만 안 돼요. 야는 오직 여러분들 옆으로만 이렇게 옆으로만 바뀌어야 되지 이 주소가 밑으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두 번째 여기서는 조건을 야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 요 값이 가서 검사하겠죠. 참조분이 가서. 그래서 위쪽 셀 주소는 밑으로 행 방향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고요. 열 방향으로만 바뀌어야 됩니다. 야는 행만 보죠. 야는 열만 보죠. 그래서 F4키 몇 번이냐면 두 번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항상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주소 형식을 모르면 배울 수식이 다 틀립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야구 베이스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야구 베이스가 있겠다면 홈 베이스가 요거죠. 1루수, 2루수입니다. 3루수. 그러면 왼쪽은 3번, 위쪽은 2번입니다. 주소 찍을 때. 이렇게 꼭 외야 돼. 왼쪽은 3루수, 위쪽은 2루수. 2번. 또는 요게 여러분들 F4키를 왜 3번 늘리면 되느냐? 자,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 주소를 찍었잖아요. 상대 참조죠. 한 번 늘리면 절대, 또 늘리면 혼합인데 행망고죠. 또 늘리면 열망고죠. 또 늘리면 상대. F4키 넣을 때마다 절대, 혼합, 혼합, 상대가 되죠. 그러니까 F4키 오서 한 번, 두 번 늘리면 여러분들 행만 고지면 세 번 늘려줘야지만 열만 고정이죠. 그래서 왼쪽 주소는 세 번, 열만 고정됐죠. 그리고 반대로 위쪽 주소 찍을 때는요. 자동차기 할 경우 밑으로 할까입니까? F4키를 두 번 늘린 이유가 한 번, 두 번 늘리면 딱 요 행만 고정된 수가 있죠. 요렇게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자동 채우기했다가 또 내려오면 한 방에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막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배열 수식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주소 형식입니다. 요것을 잘 봐야 돼요. 왼쪽은 왜 열만 고정하는지, 위쪽은 행만 고정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 자동 채우기 하는 경우인데 오른쪽으로 하는 경우는 왼쪽은 무조건 열만 고정이고요. 위쪽은 여러분들 행만 고정입니다. 아래쪽 자동식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요 식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요겁니다. 자, 이제 공식하고 대비해 보면 small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뭐냐?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left 쓰고 갈로 열고 선수 코드는 참조 보입니다.
여러분 참조 보면은 무조건 고정입니다. F4키 한번. 콤마 1이죠. 요까지 뭐냐면 선수 코드에서 앞에 한 개만 새롭게 추출해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줬어요. 그래, 얘가 가서 찾죠. 위쪽 세주소. 조건에서 요 주소예요. 그럼 얘는 F4키 몇 번? 두 번. 행만 보죠. 그리고 이 가로는 조건 가로가 닫힌 겁니다. 그리고 조건은 한 개밖에 없거든요.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죠. 기록 범위에서 가장 첫 번째 빠른, 두 번째 빠른 이게 계산 범위입니다. 이 기록 범위가. 야도 고정입니다. 옆에 또 계산 뭐 하는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정입니다. 발로다. 그리고 원래는 갈로를 두 번 닫지만은 스몰 함수는 k라는 값이 인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닫고 콤마 찍고 왼쪽 셀 주소가 k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 두 번째 그 주소를 찍어주면 됩니다. 야는 F4키 세 번, 야는 F4키 두 번 이루수죠. 우리 계산 범위나 참조 범위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닙니다. 자, 요것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자, 제일 처음에 I 여러분들 3셀에 가서 면하시고요. 자, 우선 함수명은 스몰입니다. SM. SM만 치고 나오죠. 자, if 다음에 if select 때문에 갈로 2번 조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left를 쓸 겁니다. L2만 쳐도 나오죠. 더블 클릭. 어디서 여러분들 문제 보면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성별을 말하거든요. 선수 코드를 말합니다. 그러면 참조 범위 C3부터 어디까지? C24. 참조 범위 잡을 때 필드명은 잡지 않습니다. 데이터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항상 고정 F4키 한 번입니다. 여기서 왼쪽에서 한 개만 주세요. 발로 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용자가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줬죠. 그럼 야들이 좋아하죠. 아, 이게 내 거 있네 이거죠. 같은 걸 찾는 거죠. 비연산자는 위쪽 주소, 야가 조건에 해당되는 셀 주소입니다. 그러면 찍어주면 되죠. I2를 찾겠다 이거죠. M을 찾겠다 이겁니다. 야는 나중에 밑으로 당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주소는 밑으로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옆으로만 바뀌어야 되거든요. 행만 거죠. 위쪽 셀 주소는 이루스니까 F4키 두 번, I 달러 2가 돼야 되죠. 갈로 닫고, 요까지가 조건 1 가로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이제 끝난 거예요.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가 공식이에요. 콤마 찍고 뭘 계산할 거냐면 순위는 기록입니다. 기록. 기록 범위가 계산 범위입니다. D3부터 어디까지? D23 야도 고정. 자, 원래는 가로를 두 번 닫아줄 것인데 스몰은 K가 들어가고 닫아줘야 되거든요. 한 번만 닫고 콤마 찍고 몇 번째로 첫 번째로 빠른 즉 작은까지 빠른 거죠. 저처럼 이렇게 가려졌다면 찍기가 힘들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위에 주소를 찍고 안 보일 때는 찍기 힘들 때는 아래 방향키로 내려오면 주소 바뀌거든요. 바꿔 난 뒤에는 왼쪽 셀 주소는 오른쪽으로 장차의 문제 아닙니까? F4키 세번 열만 보죠. 그리고 마지막 갈로 닫고 컨트롤 부터 옆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밑으로 당기면 여기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지금 옆에 답안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왔다 갔다 해서 보시면 돼요. 수식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면 것이다 이거죠.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자, 표식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참조 범위는 항상 고정입니다. 계산 범위는 옆에 계산할 범위가 안 주어졌으면 고정입니다. 그리고 위쪽 셀 주소는 행만 고정. F4기 두 번. 왼쪽 주소는 열만 고정. 왼쪽은 3루수, 위쪽은 2루수 두 번, 왼쪽은 세 번. 자, 여기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 어, 요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딴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요 밑에, 요 위에 올려버릴까요? 요 위에 적어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대입하는 거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비교하셔야 돼요. 선수 코드 범위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 셀 주소가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혼합 참조가 헷갈리면 어떤 경우가 돼야 되냐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오늘 마칠 건데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 구구단을 계산할 줄 아시면 혼합 참조를 아는 수험생이죠. 뭐냐면 여러분들 구구단을 계산할 때만은 세상에 구구단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소 형식을 몰라서 계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땡기고 2단, 2는 2, 뭐 1, 2, 3 할게요. 그럼 여기 구구단을 계산해 노란색을 곱하기 연산해서 구구단을 계산해 보시면 못하는 분이 많아요. 이것은 엑셀 커마 1급을 떠나서 엑셀 처음에 실기책 볼 때, 기초 수업할 때 상대, 절대, 혼합에서 많이 등장하는 예제입니다. 그러면 시켜보면 면에서 이제 이렇게 한 분이 있겠죠. 1은 2, 2는 4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 수 찍고 곱하기 위쪽 수 찍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러면 뭐가 되냐면 바뀌죠. 자동 채우기는 오른쪽 하단못에서 땡기면 수식이 복사되고 똑같은 원리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1은 2고 2는 4고 2, 3은 6인데 12가 되죠. 또 밑으로 당겨볼까요? 완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요거는 맞는데 여기에 더블 클릭해 볼까요? 야가 땡겨 보니까 2 곱하기 2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왜? 야가 바뀌니까 주소가 이게 바뀌잖아요. 한쪽 고정 안 해주니까. 야도 마찬가지죠. 2, 3은 6인데 더블 클릭 보면 야가 계속 따라오니까 변하니까 4, 3, 12가 되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구단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예죠. 혼합으로 쓰기에는. 여러분들 왼쪽 셀 주소는 계산할 때 이런 거죠. 땡겼다가 내릴 거니까 똑같은 배우실 형태 아닙니까? 조건이 들어가서 그렇지, 요 자리에 주소가. 그냥 밑으로만 변해서 계산해야 될 값이고요. 요 위에는 오른쪽으로만 바뀌어서 계산할 값이에요. 그러면 왼쪽은 열만 보죠. 왜? 오른쪽 움직이면 안 되니까. 위쪽 주소는 밑으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똑같죠. 왼쪽 F 쌓기 세 번, 열만 보죠. 곱하기, 그 다음 위쪽 주소는 밑으로 따로 만드니까 행만 보죠. F 쌓기 두 번. 그리고 엔터 치고 계산을 해버리면 땡겼다가 놓고 땡기면 구구단 계산이 맞죠? 이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별수식에 주소 찍을 때 여러분들 이 주소와 이 주소가 왜 혼합으로 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따라오니까. 음. 그래서 이거부터 좀 헷갈리면 구구단부터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럼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시면 내일 모레입니다. 오시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